안녕하십니까. MTN 김수헌 기업경제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그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유 가격의 그 상한을 제한하는 그 최고 가격제 때문에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만약에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맞다면 정부는 그러한 손실 부분을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게 5월 7일이거든요. 내일 제5차 그 석유 공급 가격 상한 결정을 앞두고 이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그 손실 보전 이슈가 지금 일부 매체들이 계속 보도를 하면서 대두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거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인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정유사들이 정부의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정유사가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따질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러면 손실을 보전하겠다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또 뭔지, 또 유가 상승기와 유가 하락기에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 정유사의 또 수익 구조, 또 1분기에 정유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인 부분이 있고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국내 정유사의 그 주유소 공급 가격은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 국제 제품 가격, 그러니까 국제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국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그 가격은 그 원유 도입 가격이 아니라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 가격, 다시 말해서 국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가,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어제 오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 같은데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이 한 달 반 됐는데 정유사의 손실이 3조를 넘었다. 그다음에 오늘 매일경제에서 5월 7일 아침 조간신문에 정유사 팔수록 손해,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이 지금 현재 한 4조쯤 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석유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3월 13일부터 우리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말하는 거죠. 유가라고 할 때는 원유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제품 가격 그러면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이런 그 석유 제품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유사의 석유 제품 도매 공급가라고 하는 것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을 하는 가격이죠. 그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게 30년 만에 어떤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는 정부가 2주 단위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그 최고가 이하로만 주유소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데, 이때 정유사가 만약에 손실을 본다고 하면 정부는 나중에 이 손실분을 정산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산에 대비해서 정부는 4조 2천억 원의 추경 재원을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유 최고 가격제 지금 그 시행을 보면 3월 13일부터 2주간 계속 가격을 재설정하면서 가는데, 1차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자, 휘발유, 경유, 등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상한으로 설정을 했고요. 2차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때는 최고 가격을 조금 높였습니다. 근데 3차, 4차에서는 다 동결을 했고
4차 최고 가격 적용이 5월 7일, 오늘 녹화하는 이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5월 8일부터는 5차 최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보도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요 보도를 먼저 보고 바로 이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정유사사가 5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이 최고 가격제는 3월 13일,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분기, 다시 말해서 1월, 2월, 3월을 다 합친 정유사의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5조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 가격 시행이 1분기 끄트머리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한국 정유사들은 두바이유와 오만유 평균 가격에 웃돈을 더해서 산출된 이 최종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원유를 지금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 원유 수입 원가가 지금 현재 여전히 최고 수준에 있다, 그런 거고요. 자,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정산해 주기로 했는데, 정유업계는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약속한 손실 보전을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정부에서 이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업계는 현재 손실액 산정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뭐냐? 원가를 손실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유사들은 뭐냐?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제품 거래 가격,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휘발유나 경유가 실제 거래되는 그 제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업계의 손실 산정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제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한 8주간의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3조 5천억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해 놓은 보전 예상 예비비는 4조 2천억인데, 지금 현재 3조 5천억 손실 같으면 한 80%를 넘는 수준이다. 정유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고 관련 이익 확대가 1분기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수익성 개선보다는 일시적 착시에 가깝다고 강조하면서 이 기간에 거둔 수익 대부분을 가격이 엄청 올라간 원유 구매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이게 매일경제 보도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정유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은 이 기사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만, 또 정유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뭔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가가 인상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국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에 정유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 원유 가격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적으로는 제품 가격도,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원유 가격하고 비슷한 트렌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 휘발유 가격도
완전히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트렌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되게 올라간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관적 이해를 위해서. 자, A 시점에 유가는 50불이고 이 유가에 연동해서 휘발유 제품 가격은 60으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A 시점입니다. 근데 유가가 60에서 쭉 올라서 65가 됐어요. 이 B 시점에 유가가 65가 되었을 때 휘발유 제품 가격은 75로 형성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자, A 시점에는 유가 50, 휘발유 제품 가격 60, 마진이 10이네. 또 B 시점에도 유가가 65로 오르고 휘발유가 75로 올랐으니 정유사들이 마진을 10을 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 B 시점에 휘발유 가격은 75로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유가가 65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해서 휘발유 제품 가격도 75로 형성이 됐지만 B 시점에 정유사의 정제 과정에 투입되는 실제의 원유는 A 시점에 구매한 50의 가격으로 구매한 이 원유가 투입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B 시점에서 봤을 때 정유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50에 구매한 원유를 투입해서 만든 제품을 75의 가격으로 출하를 하니까 75 빼기 50을 하게 되면 25의 마진을 보게 됩니다. B 시점에 정유사가 실제 얻는 마진은 25가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B 시점에 투입되는 이게 원유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서 구매 계약을 해가지고 국내로 배로 싣고 오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죠. 또 국내에 들여와서 원유 탱크에 넣어놓고 실제로 정제에 투입하기까지 뭐 보름 또는 길면 한 달 정도 또 스탠바이 했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총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이상의 레깅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레깅이 벌어지기 때문에 B 시점에 실제로 투입되는 원유는 몇 달 전에 사온 원유이기 때문에 50에 사온 그 원유가 B 시점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시점에 실제 마진은 25가 되는데 이 25의 마진을 정유사는 내부적으로 관리 회계 목적에서 이걸 두 개로 쪼개서 분석을 합니다. 두 개로 쪼개서 봅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유사가 뭐 마진 25라는 마진을 뭐 3개로 쪼개서 보건 2개로 쪼개서 보건 4개로 쪼개서 보건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정유사는 이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2개로 쪼개서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75와 65의 이 차이인 10만큼은 마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과 여기 65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깅에 따른 재고 효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25 중에서 10은 원유 가격 65하고 지금 휘발유 제품 가격 75 사이에 이 갭인 마진 효과 1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50의 원유하고 여기 지금 실제 그 형성된 국제 원유 가격 요 50하고 65의 차이분 요만큼은 레깅에 따른 재고 효과의 덕을 봤다. 요거는 마진 효과로 10을 얻었고 요거는 레깅에 따른 재고 효과의 덕을 10을 봤다. 그래서 여기 10하고 15를 합쳐서 25에 우리가 마진을 본 거구나 라고 정유사들은 내부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레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유 도입 시점하고 이 제품을 출하하는 시점 간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언론 보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배에 원료를 싣고 국내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국내 기름 탱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설비에 넣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국제 원유가 인상 시기에 정유사가 얻게 되는 그 재고 효과라고 하는 거, 재고 이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재고 관련 이익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5만큼의 그 재고 효과라고 하는 거는 원유를 이 정제에 투입해서 실제로 판매가 되었을 때 발생한 이익입니다. 다시 원유를 정제에 투입해서 이것을 주유소에 판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라는 거죠. 판매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자, 원유를 배럴당 50에 이렇게 도입해 왔는데, 이렇게 도입해 가지고 기름 탱크에 배럴당 50의 원유를 넣어놨는데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70이라면 50에 사온 놈이 탱크 아래에 있는데 이게 70이라면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된다. 그래서 정유사의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재고평가 이익은 기름 탱크 안에 들어있는 원유 가격이 얼마의 가치로 오르든지 간에 이 재고평가 이익은 회계에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기름 탱크 안에 들어있는 이 원유가 배럴당 50에 사온 건데, 이 기름 탱크 안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제 원유 가격 시세가, 지금 현재 원유 시세가 배럴당 500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재고평가 이익으로 회계에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재고평가는 저가법,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50에 사왔으면 그냥 50으로 갖고 있어라 그러지, 아 이게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500이 돼서 450이 올랐네, 그래서 너희들은 재고평가 이익으로 450의 이익을 본 것으로 회계를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 기름 탱크 안에 원유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부상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재고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싸게 구매한 게 정제 과정에 투입돼서 비싸게 판매가 되었을 때 실현된 이익,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현된 이익, 그게 재고 효과인 겁니다. 평가 이익이 아니고 실현된 이익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장부상 재고평가 이익이 반영되어서 정유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하면서, 자, 이거는 유가 급등 국면에서 실적 개선의 대부분이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라 회계상의 재고평가 이익과 같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적 착시라는 설명이다. 정유사의 실적 착시는 주로 유가 급등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의 장부 가치가 오르면서 재고평가 이익이 커져서 영업이익이 크게 보이는 것을 뜻한다. 완전히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고 실현된 이익이에요. 보관된 상태에서 평가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엉터리 설명이고 잘못된 보도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정유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동 전쟁으로 지금 유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차피 중동전이 진정되고 뭐 미국과 이란 간에 그 화해를 하고 나면 유가는 상당히 빠르게 급락할 텐데, 유가 하락기에 정유사는 엄청나게 유가 상승기하고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적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밤에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뭐 이란하고 미국이 뭐 트럼프가 중국 가기 전에 이란하고 미국이 휴전 또는 뭐 종전 협정에 서명할 거라는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유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턴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하락기에는 재고의, 앞에서는 레깅이었는데 올라갈 때는 역레깅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거의 영향으로 휘발유 제품 가격도 따라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원유 가격이 지금 이 시점에 있을 때 휘발유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 또 휘발유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원유 가격이 또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 휘발유 가격은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휘발유 제품 가격이 떨어져도 이 화살표만큼 마진은 일정하게 나오는구나. 이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이 시점에서 휘발유 제품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정제 과정으로 출하되는 휘발유 제품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정제에 투입되는 원유는 언제 사온 거다? 이게 투입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비쌀 때 구매했던 이 원유가 이 시점에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마진은 이거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진이 확 줄어버리죠. 또 심지어는 제품 가격이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원유가 이 제품 가격으로 팔리게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완전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영업 적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은 기본적인 영업 적자에다가 또 다른 요소 때문에 영업 적자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정유사들이 기름 탱크에 가지고 있는 그 보유분에서도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1배럴에 50불을 주고 사왔는데 지금 국제 원유 시세가 40불로 형성이 되면 10불만큼의 재고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유분에 있어서는 원유의 시세가 올라도 평가 이익은 인식을 안 한다고 했는데 회계에서는 평가 손실이 나는 것은 인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 평가 손실 부분은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에 가산하게 되니까 이익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유가 하락기에 이것처럼 유가가 정말 너무 빨리 급락을 해서 내가 이 앞에 사와서 지금 기름 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는 그 가격보다도 원유 가격이 국제 시세가 더 하락하게 되면 기름 탱크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에서도 재고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서 그 손실만큼을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라고 하니까 유가 하락기에 역대깅에 걸려버리게 되면 팔면서도 손실을 보고 보유 재고에서도 또 손실을 보는 이중악재를 정유사들이 얻어맞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얻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완전히 발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정유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상승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줘야지 하락기에 이렇게 얻어맞아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유가 상승기에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틀어막아 버리니까 먹어야 될 만큼 먹지를 못했는 거죠. 못 먹었는데 하락기에는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세이 얻어 터지게 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유가 인상은 마음껏 못 누리면서 유가 하락 때는 뭐 막 얻어 터지게 되는 이런 거를 지금 정유사들이 뭐 현실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정부의 손실 보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고 가격제에 따라서 정유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 4조 2천억 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고 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그 손실을 따지는 기준은 뭐냐? 명확하지가 않는데 지금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데 첫째로 정부가 최고 가격 제한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정유사가 먹었을 이익, 다시 말해서 그 기회 손실을 말하는 거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로 최고 가격 제한 때문에 정유사가 주유소에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때의 손실, 다시 말해서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원가 미만의 공급
공급분이 발생했다면 그 원가 미만 공급분 그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손실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정유사가 입은 이 기회 손실을 정부가 다 보전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만 보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데 1번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그러면 2번인 건데 2번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원가 미만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정유사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가와 관련한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보도된 바로는 원가검증위원회 같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이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검증을 해서 확인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정유사는 원가 미만으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배럴당 원유 시세가 60불, 70불 수준일 때 사왔던 원유가 아직도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정제 라인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가 최고 가격으로 틀어 막아 놓아도 아직까지는 얼마가 됐건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원유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오르고 비싼 원유를 계속해서 도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고 가격제로 계속 동결을 시켜 놓으면 원가 미만 공급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원가 미만의 적자분만을, 그것만을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그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원가 미만의 적자분만을 보전해 준다? 이 부분은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정유사 생각으로는 겨우 원가 미만의 적자분만을 보전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똔똔 맞춰주는 수준으로 보전을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유가 하락기가 필연적으로 닥칠 텐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유가 하락기에 정유사들이 우리가 입게 되는 손실은 어떡하냐. 저가에 구매했던 원유 재고는 계속 바닥이 날 거고, 이제는 고가에 지금 조금씩 들여오고 있는 이 원유를 정제에 투입하는 시점이 될 텐데, 이 시점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제품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비싼 원유 투입해서 싼 제품 출하를 시켜야 되니 이 손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전받을 거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제가 막 이걸 평가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었건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업황의 영향이건 전쟁이나 어떤 큰 난리가 나가지고 제품가가 올랐건, 기업으로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는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호황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억지로 그 제품 가격을 틀어 막았다고 하면 그런 기회 손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그냥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냐. 국가적인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유사들이 그냥 만약에 원가 미만의 공급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 정도만 인정받는 걸로 정유사가 그렇게 양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이해를 했으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짤막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내 휘발유나 경유 가격,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은 왜 원유 가격하고 연동을 하지 않지? 그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휘발유, 경유 제품 가격 거기에 연동시켜 가지고 국내 제품 가격을 정하느냐? 왜 도입하는 원유 가격에 연동하지 않지? 그것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내의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대한 공급 가격을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유사들이 결정을 하는구나.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저 제품 판매 가격이라는 게 원재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은 자, 평균적으로 지난주에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다가 환율을 좀 감안을 하고 여기에 관세, 또 석유 수입 부과금, 유통 비용 같은 등등을 종합해서 주유소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옛날에는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정하다 보니 국내 공급 가격하고 수출 가격, 다시 말해서 이 국제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수급 왜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급 왜곡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자, 수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 다시 말해서 국제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수출 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정유사들이 될 수 있으면 마진이 높은 수출을 선호를 하게 되겠죠. 근데 국제 가격이 낮다고 하면 수입사들이 국내로 석유 제품 수입하는 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싼 국제 그 석유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국내 시장도 국제 가격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시장의 가격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냥 국제 가격 연동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연동으로 그냥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EU, 호주, 일본과 같은 나라는 국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200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유가 기준으로 사용하다가 유가가 엄청나게 그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요 국제 제품 가격하고 일본 내의 가격 그리고 이 수급에서 괴리가 심하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제 제품 가격 기준으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기준이 아니라 왜 싱가포르 현물 가격, 국제 석유 제품 가격으로 지금 저 정유사 주유소 공급 그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유사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